어땠어? 그녀가 물었다. 방금 있었던 잠깐의 뜸 때문인지 그녀의 목소리는 어딘가 소심함이 묻어나왔다. 재밌었어. 그런 형식의 글을 평소에 별로 안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잘 익혔어. 조금 빠른 느낌이 들었고 읽으면서 전개에 의문점이 들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읽는 순간 확실히 즐거웠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려는 게 보이기도 했고 달고 보니 어느새 하루가 지나 있더라. 나는 어떠한 사족도 붙이지 않은 솔직한 감상을 털어놓았다. 애매한 호평이네. 연희가 웃으면서 대답했다. 고마워. 듣고 싶은 말이었어. 이미 충분히 대단한 거야. 내 나이에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건. 내가 2학년 때는 친구들이랑 술 마시고 놀러 다니는 거 밖에 안 했어. 고마워. 그녀는 한순간 어딘가 쓸쓸해 보이는 미소를 지어 보였다. 나는 그 짧게 스쳐 지나간 그녀의 표정을 놓치지 않았다. 무슨 걱정 있어? 어딘가 고민이 많아 보여서. 오빠만 하려고. 능정스럽게 웃어 넘기려는 그녀는 내 시선에 이윽고 가장해서 그리던 미소를 내렸다. 그냥 별거 아닌 진로에 대한 고민. 진로? 응. 그냥 내가 언제까지 글을 쓸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지금도 뭐 프로 타이틀을 달고는 있지만 사실 이게 큰돈이 되냐고 물으면 아니거든. 적당한 대학생의 용돈벌이 수준? 그게 대단한 거 같은데. 여기에 들이는 시간과 수고를 생각하면 가성비 알바라고 부르기도 애매해. 아, 그렇구나. 모든 글이 잘 팔리진 않으니까. 그치만 넌 내 일이 좋아? 글쎄? 좋기야 좋지. 글 쓰는 것도 힘들지만 즐겁고 누군가 내 이야기를 읽고 좋아해준다는 것도 멋지고. 하지만 오빠라면 알잖아. 내가 즐겁다고 계속 이대로 머물 수는 없는 거. 가끔 느껴.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아마 길어야 3년에서 5년? 그 안에 나를 사람들한테 증명하지 못한다면 그만해야지. 이것도 전공을 살릴지 글에 집중할지 아니면 두 갈림길 사이에서 줄타기를 계속 할지에 대해서는 줄곧 고민해왔어. 이제 내년이면 선택할 때도 됐다 싶어. 충분히 이해가 가는 고민이었다. 오히려 지금의 나보다 더 성숙해 보이는 연희가 어찌 보면 대견하면서도 묘하게 속이 안 좋아졌다. 당장 자신의 앞날에 대해서도 방황하고 있는 나에게 너무나도 성숙한 후배의 고민은 홀로 감당하기에는 아직 많이 무거운 책임이었다. 만약 별이라면 뭐라고 대답했을까? 그녀라면 어쩌면 내가 할 수 없는 조언을 건네고 있지 않았을까? 지금 만약 별이 언니라면 어떻게 대답했을까? 라고 생각하는 표정이네. 순간적으로 온몸에 소름이 쫙 하고 돋았다. 진짜 신내림이라도 받은 건가? 아니 내 표정이 읽기 너무 쉬운 건가? 난 애써 얼굴 근육에 힘을 주며 딱딱하고 정색하는 표정으로 바꾸었다. 오빠는 별이 언니에 관련해서 생각할 때 표정이 바뀌니까 마치 꿈을 꾸는 어린아이 같아. 칭찬 맞지? 칭찬 맞아. 거의 유일하게 매력적일 때가 그때니까. 오늘 만났을 때처럼. 오늘 하루 종일 별이 언니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지? 영화를 보면서도. 진짜 유령이랑 사랑해라도 빠진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말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그런 건 아니야. 그냥 나 자신도 지금 좀 혼란스러워서. 나는 혼란스러운 내 생각도 정돈할 겸 결국 오늘 낮 면접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대충 정리해서 설명했다. 상황이 워낙 직관적이었던지라 연희도 금방 상황에 대해 이해한 듯 싶었다. 그리고 천천히 그녀는 마치 사건을 만난 탐정 마냥 이마를 찌푸리고 생각에 빠졌다.
잠깐의 고민 끝에 그녀는 비장하게 말했다. 이해가 안 가. 아무렴 그렇지. 이런 상황에서 생각하는 머리가 하나에서 둘로 들었다고 뾰족한 답이 나올 리가. 결론은 또 다른 별이 언니가 있었고 그 때문에 오빠는 오늘 면접을 망쳤다는 거잖아. 응, 그렇지. 면접을 망쳤다라는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다가와 꽂히긴 했지만 나는 애써 아무렇지 않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오빠가 보기에 오늘 만난 그 사람은 진짜 별이 언니였어? 합리적인 의심이다. 나도 오늘 하루 종일 그녀의 정체에 대해 고민했으니까. 하지만 아무리 고민해도 답은 하나였다. 확실히 별이었어. 오빠가 그렇다면 어쩔 수 없네. 아무리 생각해봐도 미스테리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늘 하루 종일 생각이 딴 데가 있었구나. 아, 그건 아니야. 영화도 제대로 보고 방금 이야기도 잘 했잖아. 하지만 결국 그 끝에는 다 별이 언니가 있었잖아. 부정할 수 없었다. 오빠한테 별이 언니는 어떤 존재야? 응? 지금 오빠에게 별이 언니는 어떤 존재로 있어? 동아리 친구? 진실을 밝혀야 하는 유령? 글쓰기를 도와주는 멘토? 아니면 짝사랑? 오빠가 언니를 볼 때 그 시선 너머에 감춰진 감정이 뭐야? 그건 나도 모르겠다. 딱히 뭔가 깊은 생각은 없는데 정말로 별이는 나에게 어떤 존재일까? 정확히는 별이를 향한 이 감정은 무엇일까? 별이의 정체를 나는 왜 궁금해야 할까? 그녀의 비밀이 어째서 나를 이렇게나 초조하게 만드는 걸까? 알 수 없는 캠퍼스 유령을 향한 이 감정은 병해일까, 우정일까, 사랑일까? 아니면 샤워를 끝마치고 침대에 눕자 시간은 이미 새벽 5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다. 하루 종일 있었던 일들에 대한 피로가 한꺼번에 밀려오기 시작했다. 천천히 눈을 감았다. 아주 잠깐 잠에 들었나 갑자기 머리맡에 핸드폰이 울렸다. 흐리게 뜬 눈으로 핸드폰을 들어 확인해보니 연희가 보낸 안부 문자였다. 집 그래, 튕길 줄 잘- 알고 세이브를 미리 해놨지. 튕길 것 같아서 세이브를 해놨지. 네. 별이 언니에 대해서도 아직 잘 모르겠지만 나도 조금 더 알아보고 나중에 알려줄게. 오빠 덕분에 오늘 가지고 있던 고민거리가 조금 정리된 느낌이야. 오늘 고생했고 푹 쉬어. 연희다운 안부 문자였다. 한숨과 함께 다시 잠을 자기 위해 눈을 감았지만 더 이상 잠은 오지 않았다. 그리고 오늘 연희와 나눈 이야기들이 천천히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기 시작했다. 이 상태로 계속 생각해봤자 명쾌한 해답 따윈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나는 조금 더 고민하련다. 그렇게나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컴퓨터 앞에 앉아 작업 문서를 켰다. 내가 쓰다만 소설의 축구가 내 눈앞에 펼쳐졌다. 그리고 타닥타닥거리는 내 타자 소리와 함께 천천히 아침 해가 밝아왔다. 동아리실의 문을 열고 들어갔다. 어서와. 뭐야, 왜 있어? 다녀왔어. 오랜만에 보는 동아리실이었다. 연희는? 오늘은 안 오는 것 같아. 그래? 난 늘 두던 곳에 가방을 내놓고 의자에 앉았다. 보고 싶었어. 그녀가 웃으며 말했다. 나도. 동아리실에 아무도 없으니까 진짜 지루한 거 있지? 나도 어느새 이 생활에 익숙해졌나 봐. 넌 여기가 그립지 않았어? 그리웠지. 그럼 좀 찾아오지. 나 혼자 엄청 심심했단 말이야. 미안. 알바랑 공부가 너무 바빴어서. 너도 고생이네. 모처럼 방학인데. 난 졸업 학년이잖아. 이번 학기가 마지막인가? 그렇지. 그럼 이 생활도
이번으로 마지막이겠네. 그렇겠네. 시간 참 빠르다. 그치? 그러게 방학이 이렇게 빨리 끝날 줄은 몰랐어. 졸업까지도 순식간이겠지. 갑자기 분위기가 우중충해졌다. 그럼 책이나 읽을까? 어서 골라. 난 너 오기 전부터 이미 읽고 있었어. 난 책장에서 아무 책이나 꺼내 펼쳤다. 사실 책의 내용은 전혀 들어오지 않았다. 눈앞에 별이가 계속 면접 때 만났던 그 사람과 겹쳐 보였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분명 자신을 한별이라고 했다. 내 눈앞에 이 유령도 자신을 한별이라고 소개했다. 어떻게 두 명의 한별이 있을 수가 있는 거지? 그것도 완전히 같은. 지울 수 없는 위화감이 치솟았다. 이 믿을 수 없는 현상은 방학 내내 나를 괴롭혔다. 별이를 보면 조금이나마 나아질 줄 알았지만 아니었다. 만약 두 별이가 같은 존재라면 어느 쪽이 진짜일까? 연속적으로 벌어지는 기이한 현상들에 미칠 지경이었다. 하긴 캠퍼스에서 갑자기 유령이 나타난다는 것부터 정상이 아니지. 그렇게 생각의 흐름 속에서 유영하던 중 갑자기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다. 연희의 문자였다. 지금 아는 지인들이랑 시내인데 그냥 한번 물어봤는데 알아냈어. 별이 언니 우리 학교 졸업생이야. 그것도 7년 전. 졸업했다고? 응, 아는 오빠한테 물어봤는데 말해줬어. 소셜미디어까지 알려줘서 들어가 봤는데 지금의 별이 언니랑 똑같이 생겼어. 온몸에 소름이 타고 내려갔다. 오빠가 그때 만났던 그 사람 맞는 것 같아. 그래 고마워. 나 지금 시내 카페야. 지금 어디야? 동아리지. 별이 언니도 있어? 응. 뭐? 난 휴대폰에 살포시 내려놓았다. 내려놓은 휴대폰에서 진동이 윙윙 울려댔다. 졸업생? 그것도 7년 전? 그럼 그때 만난 사람이 진짜 별이었던 건가? 거부할 수 없는 생각의 흐름이 내 머릿속에 떠올랐다. 별이는 졸업했다. 그리고 그녀는 지금 내가 면접을 본 그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 그녀는 살아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아는 별이는 유령이 아니야. 뭐라고? 앞에서 책을 읽고 있던 별이가 고개를 들었다.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 그녀는 시큰둥한 표정을 지으며 다시 독서를 재개했다. 별아. 응? 나 잠시 볼 일이 생겨서 먼저 가볼게. 벌써? 응, 집에서 처리할 과제가 있어서. 그러면 오늘은 돌아가는 거야? 그래야 할 것 같아. 알았어. 조심히 가. 응, 내일 봐. 그래 내일 보자. 나는 혼란스러운 머릿속을 가다듬으며 서둘러 동아리 방을 나섰다. 바깥 공기를 쐬도 달라지는 건 없었다. 아니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졌다. 특히 더 밝게 빛나는 우주를 보자니 속이 뒤집힐 것만 같았다. 복잡한 머릿속을 달래지 못한 채 찬바람을 피해 집으로 돌아가려던 찰나 갑자기 어디선가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일찍 돌아가서 할 일이 있다더니. 난 서둘러 소리가 나는 곳으로 몸을 돌렸다. 별아? 별이가 아무렇지도 않게 나를 바라보며 서 있었다. 내가 어떻게 아니 애초에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별이가 진짜 별일까? 또 다른 누군가라면 진짜 별이는 누구지? 맞아. 진짜는 중요하지 않지. 너에게 나는 어떤 존재야? 그게 무슨 넌 도망쳤어. 나한테서. 진짜 나한테서도. 유령인 나한테서도. 그리고 너 자신에게서도. 넌 유령이 아니잖아. 배가 갑자기 깔깔거리며 복수했다. 아직도 그게 중요해? 내가 유령이든 유령이 아니든 너에게 달라지는 게 있을까? 넌 그저 변명을 하고 있는 거야. 현실을 마주하고 싶지 않아서 불필요한 생각의 굴레 속으로 도망치는 거지. 솔직해져. 시끄러워. 언제까지 겁쟁이로 살 거야? 갑자기 왜 그래? 언제까지 뒤에 남겨져 있을 거야? 시끄러워. 우르사이 너도 겁쟁이인 주제에 말이 심하네. 너는 의지도 없어. 방향성도 없지. 갑자기 왜 이래? 그래. 어쩌면 너랑 나는
같아. 그냥 세상이 이대로 멈추길 바라는 그런 패배자. 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는데. 별이는 그런 말 안 해. 응? 너 누구야? 눈앞에 별이가 천천히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천천히 한 남성의 형태로 변화해갔다. 나였다. 글쎄, 그러게 그게 중요한가? 눈앞의 존재는 그렇게 읊조리고는 순식간에 사라졌다. 원래 그곳에 없었던 것처럼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 순간 하나만큼은 알 수 있었다. 나에게 별이의 정체는 중요한 게 아니었다. 그저 오래전부터 애고된 그녀와의 이별이 싫었다. 그녀와 헤어지고 싶지 않다. 아니 그냥 평생 이대로 살고 싶었다. 끝나지 않는, 변화하지 않는 운명을 사는 그녀처럼. 나는 이 이야기를 끝낼 자신이 없다. 순례 999년. 여러 예정들이 지난 후 어느 버려진 폐건물 안 밤하늘의 빛이 나지막히 들어오고 있었다. 넌 낙원에 들어가면 뭘 제일 먼저 하고 싶어? 응? 순례자 소년이 졸린 목소리도 답했다. 이제 곧이잖아. 얼마나 남았지? 아마 3개월 정도? 시간 참 빠르네. 두 사람이 만난 지 어느새 30년이 지났다. 전혀 늙지 않은 순례한 소년에 비해 방황하는 소년은 이미 어엿한 성인 남성의 모습이었다. 깎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 까끌까끌한 턱수염과 덥수룩한 머리. 누군가 두 사람을 보았다면 영영 없는 아버지와 아들이라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게 빠르네. 잘해 가서도. 뭐? 나중에 따라갔을 때 편하게 가서 미리 잘 좀 해둬. 나 없다고 이상한 짓 하고 다니지 말고. 지랄. 너야말로 제대로 해. 나 없이 남은 900년을 버텨야 하니까. 그렇지. 그래도 뭐 금방이지? 질문이야? 응, 너는 이미 끝나가잖아. 어땠어 내 천년은? 잘 모르겠어. 순례하는 소년은 잠시 동안 곰곰이 자신의 기억을 되돌아보았다. 아마 영겁 같을 거다. 왜? 소년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아무리 지난 1000년간의 기억을 떠올려 보려 해도 그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자신 옆에 있는 더 이상 소년이 아닌 남자와의 추억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 30년간 시간의 흐름을 그때도 받아 늙어갔다. 자신은 경험해보지 못한 현상이 어느 순간부터 소년은 생각하기 시작했다. 어쩌면 너는 나와 다를지도 모른다. 1000년의 순례도 완수하지 못하고 늙어갈 것이라고. 응? 응? 뭐라고? 내가 뭐라 했어? 방금 어쩌면이라고 하지 않았어? 아, 어쩌면 나 없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응? 아하하, 뭐야, 아쉬운 거야? 아니거든. 칭찬해줘도 지랄. 걱정마, 너와 보낸 30년은 남은 970년을 버틸 수 있을 만큼 값진 경험이었어. 그래, 열심히 뺑이 쳐라. 난 꼭 간다. 소녀는 그렇게 말하고는 몸을 반대편으로 돌려 누웠다. 소녀는 그 순간 깨달았다. 어쩌면 선비 순례자들이 홀로 순례를 떠나는지, 왜 타인과 함께 순례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불문율의 존재의 이유를. 어쩌면 낙원에 가는 것보다 이곳에 남는 게 낫지 않을까. 아니 적어도 친구가 수명을 다하는 날까지라도. 길어봤자 80년일 거야. 라는 생각이 그를 지배하기 시작했다. 야, 자냐? 안 자는 거 알아. 답이 돌아오지 않자 방황하는 소녀는 순례하는 소년의 등을 손가락으로 콕콕 찌르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반응은 돌아오지 않았다. 알았어. 자자. 그는 그렇게 말하고는 소년이 있는 이불을 살포시 들쳐 그 옆에 두었다. 두 사람의 거리는 서로의 체온이 느껴질 정도로 가까웠다. 서로의 심장 박동이 들려왔다. 두근두근. 애석하게도 흐르는 시간 속 오로지 둘만을 위한 평온한 자장가가 울려 퍼졌다. 여느 때처럼 동아리방으로 출근했다. 연희는 동아리방 구석에서 열심히 타자를 두드리고 있었다. 마감? 아니, 과제. 너도 고생이다. 가방을 내려놓고 책을 꺼냈다. 오빠는 과제 없어? 있어. 근데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서 괜찮아. 미리미리 해둬. 내 건 언제 제출인데? 내일. 내가 할 소리는 아니었네. 앉아서 책을 펴려던 순간 별이가 물었다. 졸업 준비는 잘 돼가? 아, 그럭저럭. 가끔 목소리가 안 나오네. 다행인가? 읽으려던 책을 잠깐 내려놓고 별이를 향해 시선을 돌렸다. 아, 그리고 어제 갑자기 가서 미안. 소설은?
방학 때 이야기를 워낙 안 해주니 얼마나 진행되었는지 기대된다. 이제 후반부야. 결말만 남았어. 별이가 말 그대로 자리에서 튀어올랐다. 그럼 금방 읽을 수 있겠네. 물론 네가 안 바쁘다는 가정하에겠지만. 그게 결말을 못 쓰겠어. 응? 결말을 낼 수가 없다고. 그게 무슨 뜻이야? 슬럼프? 그런 거랑은 약간 달라. 그냥 이 글을 완성하기 싫어. 응? 저 한 곳에서 연희가 한숨 소리가 들려왔다. 어째서 더 이상 쓰기 싫은데? 거의 완성이라고 했잖아. 슬럼프일 수도 있어. 아직 시간은 있으니까 천천히 생각하면서. 그만해. 내 글이야. 쓸지 말지는 내가 정해. 그렇게 소설 읽고 싶으면 네가 직접 써. 내 말에 별이는 말을 멈췄다. 적잖이 당황한 표정이었다. 물론 나도 당황했다. 내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미안. 별이는 대답도 하지 않았다. 가슴 깊은 곳이 바늘 수백 개에 찔리듯이 아려웠다. 실망한 걸까, 화난 걸까, 난 그녀의 얼굴조차 제대로 바라볼 수 없었다. 난 다음 수업 때문에 이만 가볼게. 결국 나는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은 채 그 자리에서 도망쳤다. 강의가 끝난 후, 역시 아직도 있네. 아, 어떻게 알았어? 집에 안 갔으면 여기 있겠지. 꼭 그렇게 말해야만 했어? 그럴 의도는 없었어. 갑자기 욱해서. 내가 왜 그랬을까? 나는 말을 멈추고 연예인을 빤히 바라봤다. 나야 모르지. 그렇지, 이런 모습 보여서 미안하다. 그러니까 말이야. 나이로 따지자면 오빠가 더 어른 아니야? 심지어 내일 모레 졸업인데 어른스럽게 좀 더 감정을 조절해서 말하지 그랬어. 대답을 할 수 없었다. 말을 하면 할수록 내가 점점 더 한심해지는 기분이었다. 아, 그녀가 나를 매섭게 노려보았다. 오해가 있는데 4학년이 된다고 바뀌는 건 없어. 난 아직 성숙하지 않아. 졸업할 준비 같은 거 됐을 리가 없잖아. 난 아직 저 사회로 나가고 싶지 않아. 아, 연희가 나를 안쓰럽게 바라봤다. 한심하지. 후배한테 잘하는 짓이다. 그럼 학교에 더 남을 생각이야? 학교에 남는 방법은 많잖아. 졸업 유예라든지 별로 추천하고 싶지는 않지만 대학원이라든지 뭐 그것도 결국엔 임시 방편이긴 하겠지만 말이야. 당면한 문제로부터 탈출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는 아마 탈출구를 영영 찾지 못할 거야. 면접에서 또 다른 별이를 만나고 미래를 스포당한 것 같다. 아무리 이곳에서 특별해도 바꿔나가면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 아니, 그런 존재조차 되지 못할 수도 있지. 그렇지. 나도 어렴풋이 느끼고는 있어. 내가 웹소설로 평생을 먹고 살 순 없을 거야. 언젠가는 오빠처럼 현실적으로 생각해야겠지. 지금 이 일상을 평생 가져갈 순 없다는 걸 알고 있어. 우린 꿈을 꾸고 있는 거야. 그리고 모든 꿈은 깨기 마련이지. 역시 작가 아니랄까봐 참 문학적이네. 한숨을 푹 내쉬었다. 내 말이 맞아. 언젠간 깨야겠지. 별이한테 다녀올게. 이러고 있어보자 달라지는 건 없으니 뭐라도 말하러 가야지. 짐을 챙겨 자리에서 일어났다. 잠깐! 가기 전에 누구한테 뭘 말하러 가는 건지 확실히 해둬. 말했잖아, 별이한테 갔다 오겠다고. 별이가 누군데? 응? 지금 오빠한테 별이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고. 누구냐니 당연히 별이는 별이지. 어떤 별? 나한테 별이라는 사람은 내가 여기 올 때부터 같이 있었던, 같이 동아리 활동을 했던 엉뚱하지만 착한, 속을 알 수 없지만 든든한 그런 별이 언니야. 오빠한테도 그런 별이 언니에 대한 기억이 있지? 맞아, 그렇기 때문에 난 더더욱 별이가 무서워. 공간 시간에 동아리실로 오면 언제나 느긋하게 날 반겨줬던 내가 정말 좋아했던 친구가 이제 기신은커녕 정확히 뭔지도 알지 못해 정체가 탄로났어. 어서 꿈에서 깨라고 나를 독촉하고 있어. 그 꿈이 끝에서 나를 무섭게 응시하고 있어. 꿈, 그렇지. 어쩌면 별이 언니는 오빠가 꾼 꿈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르겠어. 하지만 꿈이랑 현실의 경계는 참 애매해. 특히
우리처럼 현실에서 꿈을 꾸고 있는 경우엔. 그래서 나는 오빠가 꿈을 현실이라고 강하게 믿어줘야 한다고 생각해. 믿음의 현실은 중요치 않아. 그러니까 오빠가 믿는 별이는 오빠가 알고 있던, 우리가 알고 있던 별이 언니여도 될 것 같아. 하지만 난 꿈에서 깨기 싫다고. 나는 이 꿈만 같은 이야기를 끝낼 자신이 없어. 뭐 그건 오빠 마음이야. 오빠가 알아서 해. 하지만 이 이야기가 오빠만의 이야기가 아니잖아. 답을 바라지 마. 이건 내 이야기가 아니야. 하지만 조연 정도는 될 수 있겠지. 그런 내가 말하건대 이 이야기는, 오빠가 꾼 이 꿈은 아무리 무서워도 절대로 악몽이 아니야. 멋대로 무서운 꿈을 꾸지 마. 이 이야기는 분명 재미도 있고 교훈도 있었고 어쩌면 감동적이기까지 할지도 모른다고. 그러니까 벌써부터 완성하느니 마느니 배부른 소리 하지 마. 원래 이야기라는 건 말이야, 일단 완성부터 시키는 거야. 쓴 다음에 생각해. 쓰고 난 뒤에 별로면 바꾸면 그만이야. 그걸 위해 존재하는 게 초보니까. 하지만 이대로 끝난다면 그건 그냥 겁쟁이에 불과해. 작가도 아니고 꿈을 꾼 사람도 아니고 그저 대담한 누군가. 아니, 내 말이 맞아. 별이가 결국엔 무엇이었든지 간에 별이와의 이야기가 확실히 끝나지 않는 것만큼은 싫어. 왜냐면 그녀는 두려운 내 미래이기 이전에, 동아리방의 귀신이기 이전에 이 이야기의 첫 장이었으니까. 좋든 싫든 맞춤표 역시 별이가 되어줘야 해. 오빠가 그렇다면 그런 거지. 이제 다녀와. 응. 동아리방에 찾아갈 때 별이는 이미 사라진 뒤였다. 하. 책상 위를 보니 그곳에는 내가 방금 읽으려던 책이 올려져 있었다. 어린 왕자. 동아리에 2년이나 있었는데 저걸 아직도 안 읽었어? 라고 별이었으면 그랬겠지. 나중에 다시 돌아올게. 난 책을 도로 책장에 꽂고 동아리방을 나섰다. 집에 돌아왔을 땐 벌써 6시가 거의 넘어가는 시간이었다. 방에 들어오자 그동안 나를 감싸고 있던 긴장감이 한꺼번에 풀리며 피로가 몰려왔다. 몸도 마음도 피곤한 하루였다. 보통이었던 이대로 바로 침대로 향했을 터이지만 오늘은 그럴 수 없었다. 난 서둘러 샤워를 마치고 오는 길에 포장해온 김밥으로 가볍게 끼니를 때운 뒤 컴퓨터 앞에 앉았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오빠만의 이야기가 아니잖아. 건방진 후배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나는 어떻게 하고 싶은가? 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난 컴퓨터의 바탕을 미는 어느새부터인가 자리하고 있던 원고 파일을 열었다. 되돌아보면 이 소설을 쓰게 된 것도 처음엔 별이 때문이었다. 정확히는 그녀 덕분이었다. 동아리반에서 그저 흘러가듯 자리하고 있던 나에게 다가와준 것은 그녀였다. 캠퍼스의 곳곳을 떠돌고 방황하다 나를 만났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째서 나였을까? 그건 아무도 모르는 사실일 것이다. 난 내가 그동안 써온 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어 내려갔다. 난 어째서 이 글을 썼을까? 무엇을 위해 이 글을 쓰게 되었을까? 원고가 끝나는 지점에서 스크롤을 멈췄다. 이제 남은 부분은 엔딩밖에 없었다. 왜 이 이야기를 끝맺어야 할까? 그 이유는 단순하다. 하나뿐이라도 이 이야기를 기다리는 독자가 있기 때문이다. 그럼 한 명이라도 기다리지 않는 독자가 있는 이야기라면 시작을 안 해도 되려나? 비록 그 독자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이 이야기가 탄생하기 전부터 기다리던 독자. 이 이야기는 나를 위한 이야기가 아니다. 나는 드디어 그동안 나를 괴롭히던 생각을 정리하고 다시 키보드에 손을 올렸다. 이번엔 확실하게 이 이야기를 읽어줄 한 명의 독자를 위해서. 노트북을 끄고 침대에 누웠다. 어둠 속에서 별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나는 어두운 천장에서 눈을 돌리기 위해 천천히 눈을 감았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녀의 얼굴을 계속해서 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눈을 뜨니 환한 자취방이 눈에 들어왔다. 난 침대에서 일어나 주변을 둘러보았다. 분명 익숙한 공간이었지만 어딘가 위화감이 들었다. 우선 세수를 하기 위해 화장실로 향하려던 찰나. 똑똑똑. 누군가가 문을 두드렸다. 누구지? 난 조심스럽게 문을 향해 걸어가 천천히 문을 열었다. 있다.
여긴 어떻게... 멋진 집이네. 들어가도 돼? 그냥 내 질문 가볍게 무시한 채 집어넣어 발을 들였다. 잠깐만. 그게 지금 좀 어질러져 있어서 안 돼. 라고 말하기엔 그녀는 이미 내 원룸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별로 안 지저분한데? 그래? 나는 혼란스러움 감추지 못한 채 계속해서 그녀를 응시했다.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그녀의 얼굴을 향해 손을 뻗었다. 나의 손은 그녀의 뺨을 그대로 통과한 채 허공에 유영했다. 미안. 난 당황하며 서둘러 손을 내렸다. 여기는 어쩐 일로? 널 만나는데 이유가 필요해? 아니. 내 대답을 들은 별인씨 웃은 뒤 내 방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이건 뭐야? 내 전공책. 이건? 예전에 본 영화의 포스터. 이건? 컴퓨터. 아니 이건 동아리방에도 있잖아. 배는 신난 채 내 원룸 이곳 저곳을 둘러보더니 내 침대 위에 풀썩 쓰러졌다. 푹신해. 침대니까 당연하지. 나도 별이를 따라 침대에 앉았다. 별이는 내 몸을 일으켜 나를 바라봤다. 좀 괜찮아졌어? 응? 오늘 학교에서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았잖아. 미안해. 잠깐의 침묵이 맴돌았다. 머릿속에서 의문이 끊이지 않았다. 어째서 별이가 여기에 있는 걸까?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건가? 어떤 말을 전해야 하지? 어쩌면 좋지. 침묵이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점점 엉덩이의 가시방석이 더 뾰족해졌다. 저기 잠깐 나갈까? 응? 모처럼 왔는데 드라이브나 나가자. 드라이브? 너 차 있었어? 아버지가 물려주신 오래된 차야. 알다시피 학교 근처는 차도 막히고 주차도 어려우니 등교할 땐 대부분 대중교통을 사용하지. 그렇구나. 그럼 마지막으로 운전한 게 언제야? 한 2년 됐나? 응? 안 탈래. 아니 왜? 장롱 면허잖아. 차가 굴러가긴 해. 그건 확인해 봐야지. 날 죽일 셈이야. 우리 둘 중 누군가 죽는다면 일단 너는 아닐 것 같은데. 그런가? 그렇지. 차가운 새벽바람이 옅게 열린 창문 사이로 들어왔다. 이미 충분히 늦은 시간이었는지 도로에 차는 거의 보이지 않았다. 차창에는 밝게 빛나는 우주가 흐릿하게 비쳐 보였다. 시원하다. 시원하다. 나 방금 집에 들어와서 글을 썼어. 그녀가 나를 흘낏 바라봤다. 쓰고 싶지 않으면 안 써도 돼. 강요받은 글은 읽고 싶지 않아. 강요가 아니야. 쓰고 싶지 않은 게 아니야. 이 소설을 완성해서 내게 보여주고 싶어. 그러면 왜? 두려우니까. 이 소설을 완성하면 네가 떠날 것 같아. 난 아무 데도 안 가. 그래. 떠난다면 나겠지. 내가 떠난 뒤에도 너는 계속해서 캠퍼스에 남겠지. 그렇겠지. 사실 이대로 나라는 존재가 끝났으면 좋겠어. 오랜 소망이었어. 억울하잖아. 다른 사람들은 모두 앞을 향해서만 달려나가는데 나는 그대로야. 나는 내가 누군지도 몰라.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 4학년이 되면 모든 게 명확해질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난 아직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찾아가면 돼. 너한테는 그럴 기회가 다음 장이 있잖아. 다음 장을 지나면 또 다른 장이, 그리고 그 모든 장이 끝나면 완결이 있겠지. 이별은 미래가 있는 자의 특권이야. 특권? 그래. 끝이 있기에 시작이 있고, 그렇기에 우리 이야기에는 가치가 있어. 어렴풋이 이해는 해. 네 소설의 주제 자체가 끝을 향해 나아가는 이야기잖아. 그러면 끝을 내. 그게 작가인 너의 의무이자 소명이야. 나한테는 아직 결말이 어려워. 결말은 원래 배려 없이 찾아오지. 안 그래? 우리가 준비가 되었든 되지 않아. 난 그녀의 말에 어떠한 대답도 할 수 없었다. 나라고 그 사실을 모르고 있던 게 아니다. 그렇다고 그걸 부정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한 것도 아니었다. 그저 무력감이 온몸을 감쌌다. 무슨 생각해? 그냥 이대로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 중이야. 이대로면 고속도로를 타겠지? 나쁘지 않은데. 여행이나 다녀올까? 졸업 안 하게? 하하, 그러게. 졸업은 어렵겠네. 그냥 하지 말까? 시끄러. 알잖아. 그것도 결국 임시방편이야. 알고 있어.
알고 있다. 하지만 그녀의 입에서 이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가슴 한켠이 아려왔다. 답답한 마음을 진정시키고자 주머니에서 전자담배를 꺼내 흡입했다. 그리고 창문을 내려 바깥을 향해 숨을 내뱉었다. 내 입 안에서 나온 연기가 저 우주 속으로 퍼지더니 내 자취를 감추었다. 예전에 기억나? 우리가 만나고 얼마 안 지났을 때 소재를 찾기 위해 옥상에 갔던 날. 응. 은하철도의 밤을 읽은 날이었지. 맞아. 그때 말하고 싶은 게 있었어. 뭔데? 네가 부러워. 나도 너처럼 되고 싶었어. 너와 같은 세상을 살고 너와 같은 존재로서 살아갔으면 했어. 이 드라이브도 꿈이 아닌 현실에서 일어났으면 좋았을걸. 그렇구나. 이건 꿈이구나. 하지만 사실 너처럼 미래에 대해 고민하고 희망도 품어보고 좌절도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보고 싶었어. 쇼핑도 가고 싶고 학교 도서관이 아닌 다른 거대한 도서관도 가고 싶지만 어차피 그건 할 수 없겠지. 하지만 이제는 만족했어. 너와 함께한 여정만으로도 충분해. 별아.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있어. 너는 나 없이 살 수 없다고 믿지. 하지만 그 반대야. 너 없이 살 수 없는 건 나야. 그러니 예스. 그래. 배는 그 후 계속해서 창문 밖을 바라봤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젠장. 이런 별이의 말과 태도에 서운해하는 내 자신이 싫었다. 그녀가 하는 말이 옳다. 이별은 언젠가 찾아오고 나의 졸업도 취업도 피할 수 없다는 걸. 그리고 이 소설도 완결을 내야 한다는 걸. 나는 왜 이 소설을 쓰고 싶었지? 나는 왜 이 소설을 완성해야 하지? 갑자기 그동안 거들떠 보지 않았던 의문이 머릿속을 스쳐갔다. 그리고 이내 생각이 정리되었다. 내가 소설을 쓸 이유, 이 소설의 완결을 지어야 할 이유. 그리고 별이를 힐끗 바라보았다. 그녀도 내 시선을 눈치챘는지 정면을 향해 어색하게 고개를 돌렸다. 내 말이 맞아. 난 나아가야 해. 그러니 내 소망을 내가 이루어줄게. 내가. 울리는 알람 소리에 눈을 떴다. 내가 너에게 완결을 줄게. 우리 왔어요. 우연히 만난 연희와 함께 동안실에 들어왔다. 나왔어. 어서 와. 별과 반갑게 우리를 맞이했다. 어제 있었던 일은 과연 꿈이었을까? 아니면 정말 별이가 찾아온 것이었을까? 그 순간 별이와 눈이 마주쳤다. 잠깐의 정적. 있잖아. 내가 참았던 질문을 꺼내려던 찰나. 별은 입술에 검지를 가져다 대며 익살 수 없게 미소 지었다. 뭐해? 뭐야, 왔어? 그냥 남아서 내용을 정리하고 있었어. 이것만 끝내고 가려고. 또 안 오는 줄 알았어. 이제 그런 짓 안 해. 그녀는 텅 빈 강의실 이곳저곳을 돌려보더니 내 앞자리에 착석했다. 졸업 준비는 잘 돼가? 그럭저럭. 졸업 준비하느랴 자격증 준비하느랴 정신이 없어. 그래도 학점이 나쁘지 않았으니 취업하기 전까지는 가위로 버텨봐야지. 좋네. 나 필력도 많이 좋아졌어. 의사 표현하는 것도 훨씬 나아졌고. 책을 많이 읽어서 그런가. 그래 보여. 처음 만났을 때랑 달리 이제 넌 바깥을 자주 바라봐. 아마 올해 읽은 책이 근 10년 동안 읽은 책의 개수보다 많을 거야. 어릴 적만 해도 내가 이렇게 많이 읽을 줄은 몰랐는데. 너는 어쩌다 이 동아리에 들어오게 됐어? 나도 잘 모르겠어. 어느 날부터 갑자기 몸쓰는 일이 싫어졌어. 예전까지만 해도 잘하던 스포츠가 갑자기 피곤하고 짜증나고. 그래서 다른 걸 해보고 싶어 들러보던 와중에 아는 선배의 권유로 들어오게 된 거야. 그래도 지금까지 잘 다녔네? 그냥 동아리에 아무도 찾아오지 않자 나 혼자만의 공간으로 활용했을 뿐이야. 혼자 있을 공간이 필요했거든. 사실 예전부터 궁금했는데 혹시 친구 없어? 에? 아니 아니 없을 수도 있지. 왜 그래? 에? 아니 매번 공강 시간마다 동아리에 오고 수업 끝나도 동아리실이고 친구 그쵸
없으면 약간 비정상 맞지. 어쩌라고. 친구는 없나 궁금했어. 없어. 그냥 서로 바쁜 거 있어. 나도 친구 있어. 근데 바쁜 거야. 4학년이 되고 졸업이고 취업이고 신경 써야 하면 만날 시간이 많이 없어. 주말이나 가끔 만나는 정도지. 내가 인간관계를 피곤히 하는 이유도 있고. 뜬금없지만 생각보다 많이 변했네. 동아리 활동으로 독서에다가 유령 친구다. 절대 평범한 대학생활은 아니야. 그래서 싫어? 그럴 리가. 널 만난 게 내 학교 생활 중 제일 좋았던 거였어. 너는 왜 그날 우리 동아리실에 찾아온 거야? 그냥 잠깐 고민하더니 고개를 젖혀 내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일 끝났어? 잠깐 나갈까? 응? 어디로? 높은 곳으로. 바깥 공기나 좀 쐬야겠어. 거기서 계속하자.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는 강의실에 달려 창문 밖으로 뛰어나갔다. 오래 걸렸네. 엘리베이터 하나가 점검 중이더라고. 그래서 걸어왔어? 아니, 다른 엘리베이터 기다렸지. 사람이 엄청 많았어. 운동 좀 해. 난 아직 젊어서 괜찮아. 나는 별이가 앉아있는 벤치를 향해 걸어가 그녀의 옆에 앉았다. 그때 우리 여기 왔던 거 기억나지? 응, 당연하지. 지금은 어때? 저 하늘이 여전히 답답해? 잘 모르겠어. 그거면 됐어. 너랑 만나기 전에 여기에서 자주 시간을 보냈어. 이 위에서 캠퍼스를 바라보면서 이런저런 상상을 했지. 근데 어느 날 네가 내 눈에 들어왔어. 현실에 찌들어 죽은 눈을 한 네가 생기 넘치는 대학교에 그런 기운을 뿜고 있었으니 금방 눈에 띄었지. 그래서 따라다녔어. 그렇게 네가 매일 남는 시간에 동아리 방에 가는 걸 알았고 더 궁금해졌어. 정말 조용히 책만 읽었으니까. 그래서 한번 골려주려고 했어. 네가 문을 열었을 때 바로 알았어. 내가 보이는구나. 그땐 엄청 당황했어. 나를 볼 수 있을 줄 몰랐거든. 당황해서 아무 말이나 내뱉은 거지. 그러면 그 이후에는? 확인하고 싶어졌어. 정말 내가 보이는지. 그럼 동아리에는 왜 들어온 거야? 그것도 충동이었어. 그동안 너를 지켜보면서 알았어. 너는 나랑 같구나. 매일매일이 답답하고 재미없구나. 무엇이 그렇게 싫어서 매일을 같은 곳에서 지루하게 있는 걸까? 무엇을 기다리는 걸까? 그리고 비로소 너한테 내가 보인다는 걸 알았을 때 거부할 수 없었어. 어쩌면 네가 이 지루하고 반복적인 일상을 끝내줄 수도 있겠구나. 참 막무가내지? 그렇네. 그래도 고마워. 내 막무가내에 어울려줘서. 그냥 잠깐 호흡을 가다듬어. 비록 네가 졸업하고 내가 남아도 이번 기억은 계속 남을 거야. 시간이 지나 이곳에서의 네 기억이 흐려져도 나는 계속 기억할 거야. 나도 기억할게. 소설 완성 안 해도 돼. 에? 완성은 해야죠. 결국 작가는 너니까. 네 안에서의 이야기를 끝낼 생각은 없어. 하지만 끝낼 거야. 꼭 써서 읽게 해줄게. 이건 내 바람이야. 그래. 그럼 기대할게. 졸업까지 얼마 남았지? 이제 2주 조금 안 남았지. 분발해야겠네. 열심히 쓸게. 기다려줘. 얼마든지. 기다리는 건 우리 전문이잖아. 그렇지. 잠깐의 고요한 정적이 우리를 스쳐 지나갔다. 그래서 방학 때는 뭐 했어? 아? 말해주기로 했잖아. 방학 때 어떻게 지냈는지. 아, 그랬지. 별거 없었어. 그냥 면접 보고 알바하고. 그리고 또 다른 너를 만났어. 현실의 너. 안 놀라네? 연희한테 가볍게 들었어. 그래서 어땠어? 현실의 나는. 여전히 아름다웠어. 그거 다행이네. 그래서 네 정체는 뭘까? 아마 사념일 거야. 졸업생의 사념. 졸업하기 두려워서 이 학교에 남아 그대로 시간이 멈추길 바랐던 한 학생의 사념.
적어도 난 그렇게 생각해. 그녀는 느긋한 목소리로 자신을 처음으로 정의했다. 아 맞다, 방학 때 연희도 만났어. 그래? 캠퍼스 다녀갔던데. 응, 그랬어? 전혀 몰랐어. 우리는 그렇게 이런저런 담소리를 나누었다. 방학 때 있었던 일들부터 요즘 읽는 책, 새로운 취미와 고민거리들. 은하철도를 읽은 그날 밤 옥상에서의 대화와 비슷했다. 그저 이번에는 이해가 가지 않던 그녀의 말이 이해되었다. 끝이 다가온다는 신호였다. 이 시간이 계속 지속되기를 기도했다. 하지만 언젠가 이별은 찾아온다. 그러니 마지막까지 열심히 준비하자. 내 눈앞에 그녀와 담담하게 이별할 수 있도록. 씻고 나오자 그대로 침대 위로 풀썩 쓰러졌다. 분명 머리는 더 맑아졌지만 내 가슴 깊숙한 곳에 갑갑함은 가시지 않았다. 아마 이건 내가 졸업하는 날까지, 아니 졸업한 이후 몇 개월 동안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난 내 위식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소셜미디어를 켜 아무 생각 없이 스크롤했다. 그렇게 천천히 도파민의 늪에 빠져가던 찰나 어느 영상이 내 주의를 사로잡았다. 그거는 과거 목성에서 개발된 아주 오래된 카메라의 기종이었다. 이 카메라는 출시 후 얼마 안가 심각한 기능 고장으로 금방 시장에서 단종되었다. 하지만 그런 특성으로 인해 단종 이후에도 여러 카메라나 매니아들의 중고로 구매하는 등 컬트적인 인기를 구가하는 제품이기도 하다. 내 이목을 끈 것은 다름 아닌 카메라의 단종을 부르게 된 주요 하자였다. 바로 카메라를 찍었을 때 본래라면 나오면 안 되는 이상한 hin체들이 찍혀 나온다는 것. 그것이 10년 현상을 찍는 카메라라는 보장은 없었지만 적어도 유령이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나는 쉽사리 지나칠 수 없었다. 중고 판매 사이트에 해당 카메라를 검색해보니 누군가 올린 매물이 남아있었다. 물론 가격은 어마무시하게 사악했다. 난 잠깐은 구매 버튼 앞에서 고민했지만 이런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 나는 곧 졸업이고 아마 별일을 볼 수 있는 것도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그럼 그녀를 카메라에 담을 수 있는 가능성이라면 얼마를 주더라도 아깝지 않다. 난 그렇게 구매 버튼을 누른 뒤 내 주소를 입력하고 결제를 완료했다. 결제 완료 문자가 도착하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 한참 동안 천장을 바라봤다. 천장과 나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한참을 바라봐도 그대로인 천장은 마치 모든 시간이 멈춘 것만 같은 느낌을 주었다. 깜빡깜빡 열리고 닫힌 내 눈꺼풀과 함께 전등의 불빛이 일렁했다. 이대로면 닫혀버린 눈꺼풀을 막기 위해 침대에서 일어나 책장으로 향했다. 기말도 얼마 남지 않았다. 난 책상에 앉기 전에 냉장고에서 시원한 냉수를 꺼내 마신 뒤 전공책을 펴 공부를 계속했다. 어질러진 책상 한 구석에는 어제 인쇄한 1천년의 기다림의 최종고가 다른 전공책들 위에 점착해 올려져 있었다. 시원한 가을 바람이 갈라진 콘크리트의 숲 사이로 불었다. 거의 30년 만에 돌아온 이곳은 이전 방문과의 차이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그대로였다. 마치 시간이 멈출 듯한 이곳은 여전히 홍량했고 여전히 고요했다. 도착했다. 큰 키에 덥수룩한 수염, 앙상하다고 하기엔 어렵지만 누구나 보면 마르다고 할 체형의 중년의 모습을 한 남성이 말했다. 그는 말하면서 옆에 서 있는 작은 꼬마 아이를 힐끗거리며 바라보았다. 시간이 끝나기 전에 도착해서 다행이야. 소년이 말했다. 두 사람은 색바랜 콘크리트 길을 따라 벌려진 도심가를 걸었다. 다른 누군가가 보았다면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생각했겠다. 두 사람은 근처 그늘에 자리를 잡고 야영지를 펼쳤다. 마지막 날들은 여기서 보내자. 그렇게 그들은 그곳에서 남은 시간을 보내기로 결정했다. 두 사람은 그곳에서 며칠을 보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대부분 그들이 함께 겪어온 모험들에 대한 회고였다. 이제 사라진 고대 문명의 도서관을 탐험한 일, 하늘에 깔린 철로 한가운데 버려진 공주 열차에서 별을 보았던 일, 어느 지하실에서 또 다른 동료를 만났던 일, 그리고 그 동료와 길을 달리한 것. 그렇게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지난 시점, 소년이 친구를 깨웠다. 일어나. 시간이 됐어. 폐허의 소년은 주름진 눈을 비비며 몸을 일으켜 세웠다. 왜, 무슨 일인데? 오늘 꿈을 꿨어. 무슨 꿈? 그는 비몽사몽같이 몸을 침낭에서 꺼내고 있었다. 때가 된 것 같다. 그의 문장에 어떠한 주어도 없었지만 그는 소년의 말을 완벽히 이해했다. 순례를 끝낼 때가 되었다. 오늘?
소년이 조용히 끄덕였다. 그럼 이제 뭐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 행성에서 갈 수 있는 모든 장소랑 장소는 전부 다녀왔어. 더 이상 갈 곳도 찾을 곳도 없어. 그렇지. 순례의 종착지는 이곳이 아니야. 이 너머의 곳이지. 무슨가 하늘을 가리던 구름들이 거치고 매끈한 대리석 계단이 내려왔다. 이렇게 가는 거야? 정말 이대로? 그런 것 같네. 솔직히 말해서 가고 싶지 않네. 하하. 그럼 안 가면 되잖아. 그럴까? 두 사람은 그렇게 잠시 동안 말없이 바라보았다. 서로가 서로를 아끼는 만큼 헤어지고 싶지 않은 만큼 이번 이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함께 순례를 떠난 수십 년 동안 두 사람은 수없이 갈라지기도 하고 서로를 잃어버렸다. 하지만 두 사람은 언제나 서로를 다시 찾아냈다. 계단 앞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았다. 내가 떠나면 난 어떻게 해? 뭐 알잖아. 살아가. 계속 나아가는 거야. 내가 보지 못한 세계도 하지 못한 일들도 만나지 못한 사람들도 만나. 아직 끝이 아니잖아. 그렇게 오랜 시간을 걷고 나아가다 보면 다시 만나겠지. 우린 결국 서로를 다시 찾을 수 있을 거야. 금방 다시 만나러 갈게. 엄청 긴 시간이 될 거야. 난 내가 누군지 잊을 정도로 길었지. 하지만 너와 보낸 시간은 평생 남을 거야. 소년이 뺨 아래로 눈물이 타고 흘렸다. 너무 걱정하지 마. 모든 좋은 것은 언젠가 끝나기 마련이니까. 다시 시작하면 돼. 소년은 손을 들어 타고 흐르는 눈물을 닦았다. 이건 내 완결이야. 서로의 온기가 겹치며 두 사람의 이야기의 끝이었다. 그렇게 소년은 계단을 올랐다. 그가 계단을 오르자 계단은 천천히 하늘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계단을 오르고 또 올랐다. 그리고 떠오르는 계단의 중턱에서 소년은 살짝 뒤를 돌아본다. 하지만 더 이상 소년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소년은 살포시 웃는다. 점점 멀어져가는 시야로 그는 마지막으로 그가 오랜 시간 함께했던 땅을 바라봤다. 그리고 자신이 사랑했던 모든 것을 다 눈에 담은 뒤 그대로 눈을 감았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가 나타나면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종강총회 고생했어. 매번 생각하는 건데 이거 왜 내가 하는 거예요? 난 이제 졸업하잖아. 익숙해져야지. 동아리를 부탁한다. 부장. 예? 내가 부장? 당연하지. 그럼 여기서 누가 해? 그건 그렇지만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서 물어봐. 나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오히려 너네 오빠한테 물어보는 게 더 빠를 거야. 동아리를 유기했어도 최소한의 책임은 있는 사람이니까. 열심히 할게. 구원 모집도 잊지 마. 이 녀석은 귀찮아서 안 했지만 이젠 안 하면 정말 큰일 나니까. 알았어. 힘내. 근데 우리 이제 뭐해? 저번 학기처럼 준비한 거 있어? 여인은 멋쩍게 고개를 저었다. 그냥 지난 학기에 했던 게임이나 또 하지 뭐. 마피아 하자. 3명이서? 아, 그 전에 잠깐. 이게 뭐야? 옥상에서 생산한 특수제 카메라야. 지금은 단종되었는데 다행히 온라인에서 괜찮은 가격에 구했어. 어허. 근데 이건 왜? 사진이라면 예전에 예전에 시도했잖아. 이게 단종된 이유가 사진을 찍을 때 프레임이 찍히지 말아야 하는 것까지 같이 찍히는 바람에 문제가 된 거였나봐. 계담이 퍼지면서 떠들썩해졌고 호텔 마니아들한테 꽤 팔렸지만 이내 단종되었대. 설마 찍히지 말아야 한다는 게. 응, 맞아. 어서 찍자. 베이는 내가 들고 있던 카메라 낚아챈 뒤 책상 위에 놓았다. 이거 어떻게 찍는 거야? 타이머를 맞추면 된대. 5초면 되겠지? 난 카메라의 차량 설정을 맞춘 뒤 셔터를 눌렀다. 됐어, 어서. 난 서둘러 일행이 있는 곳으로 뛰어가 포즈를 취했다. 그리고 플래시가 터지고 얼마 안가 사진이 인쇄되었다. 그리고 몇 차례 사진을 흔들자 천천히 사진 속 내용물이 보이기 시작했다. 있다. 허공에 둥둥 떠있는 별의 모습은 어느 때보다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굳이 이렇게 찍었어야 해? 내 시그니처 포즈야. 후배들이 놀라지 않을까? 동아리 계담을 만들고 싶지 않은데. 걱정 마. 의외로 후배들은 선배들이 뭘 했는지에 대해 관심 없어. 특히 이런 사진은 그냥 동아리 골동품 취급이지. 그건 그거 나름대로 서운하네. 우리는 한적한 동아리의 벽에 사진을 잘 붙여두었다. 슬슬 가야겠다. 시간을 확인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벌써? 기다려, 배웅해줄게.
배도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나를 따라왔다. 가방을 챙기고 동아리 방의 문을 열었다. 조심히 가요. 뒤를 돌아보자 연희가 웃으며 손을 흔들어 인사하고 있었다. 넌 안 올 거야? 먼저 가. 내일 마감이어서 바빠. 나중에 연락할게. 밥이나 사줘. 밥을 네가 사야지. 네가 돈을 버는데. 알았어. 고맙다. 나랑 별이는 그대로 동아리실을 떠났다. 내일 걷던 캠퍼스의 거리를 걸어 내려가며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야속하게도 시간은 흘러간다. 야속하게도 발걸음은 멈추지 않는다. 옆을 보지 않는 채 나지막히 말했다. 그동안 즐거웠어. 다행이네. 나도 즐거웠어. 이제 이 캠퍼스와도 작별이네. 또 놀러와. 학교는 늘 여기 있을 테니. 하지만 넌 볼 수 없겠지? 글쎄. 그녀의 표정은 보이지 않았지만 나도 그녀의 또 답을 알고 있었다. 이 학교에 오기 위해 엄청 열심히 공부했었어. 부모님들 내가 원하는 건 대학에 가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했었거든. 그러니까 고등학생은 공부에 집중해야 한다고. 그래서 대학에 온 첫날 되게 행복했었던 것 같다. 같아? 이젠 기억조차 잘 안 나거든. 그냥 그랬던 것 같다고 추측하는 거지. 매일 걷던 이 거리도 이제 끝이구나. 처음엔 여기서 4년이나 보내야 한다고 걱정했는데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가 버렸네. 고생했어. 내 덕분이야. 나? 만약 내가 먼 훗날 대학 시절을 회상하게 된다면 난 아마 너와 보냈던 시간을 제일 먼저 떠올릴 거야. 비록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지만 왠지 그 시간 동안 너와 쌓은 추억은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아. 그러니까 고마웠어. 우리는 발걸음을 멈췄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우리는 어느새 역 앞에 서 있었다. 아, 벌써 도착했구나. 도착했네. 작별인가? 응. 이제 끝이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무슨 얘기를 해야 하지? 추천해준 책 잘 읽었어. 잘 있어. 다시 자주 돌아올게. 나중에 또 같이 책 읽자. 다른 책을 써볼까. 고마웠어. 그러니까 나도 고마워. 네 글 읽었어. 안 그래도 아무 말 없길래 안 읽은 줄 알았어. 그냥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왜 재미없었어? 아니, 그건 아니고 재밌었어. 나를 위해 쓴 거지? 응. 잘 읽었어. 이야기를 바꿨어? 응. 처음 읽었을 때는 감쪽같이 너에 대한 이야기인 줄 알았어. 뭐 등장하는 상징들이 워낙 직관적이었으니까. 순례를 하는 소년과 그의 동행자. 하지만 낙원은 졸업이 아니지? 응. 어째서? 내 말대로 졸업은 끝이 아니니까. 고작 이런 일을 낙원에 비유할 필요 없어. 내 완결은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넌 유령이 아니야. 난 날- 유령이 아니야. 하지만 넌 사람도 아니야. 난 사람도 아니야. 넌 이야기야. 난 내 존재는 내가 보정하는 최고의 이야기야. 오랜 시간을 하나의 결말만을 위해 달려온 하나의 주인공이자 가장 성실한 동아리 부원이고, 내가 이 이야기를 쓰는 이유도 완성하는 이유도 너를 위해서야. 어느 순간 더 이상 우주를 바라볼 때 두렵지 않아. 오히려 지금은 이별이 더 두려워. 너라는 이야기가 나를 바꿨어. 그러니 내 이야기도 너를 위해 존재했으면 좋겠었어.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고마워. 진심으로. 별 말씀. 역시 이런 아쉬운 이별은 별로네. 널 만나 다행이야. 야속하게도 시간은 흐른다. 아무것도 모르는 새내기로 시작하여 2학년이 되고 어느 순간 진로를 고민하는 단계가 되고 휴학으로 시간을 벌어보기도 하지만 결국 졸업은 찾아온다. 졸업하면 언제든 다시 찾아올 수 있다. 하지만 과연 그럴 날이 얼마나 될까. 저 멀리서 사람들이 기차역을 드나드는 게 보였다. 뒤에서 열차가 들러오는 소리가 들려왔다. 끝나지 않을 것 같던 기다림의 시간이 끝나는 신호였다. 진짜 조금 더 시간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어쩔 수 없지. 시간이 다 된 거야. 제대로 된 작별을 하고 싶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괜찮아. 짧은 시간이었지만 즐거웠어. 그냥 작은 소원 하나만 말하자면 날 잊지 말아줘. 당연하지. 그럼 잘 가. 그녀는 그녀답게 담당하게 작별을 보였다. 난 작별 인사와 함께 뒤로 돌아 기차역을 향해 걸어갔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넘쳤지만 더 이상 미련을 둘 수는 없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무거웠다. 이별은 몇 번을 겪어도 적응이 되지 않을 것 같다. 별여와의 추억을 천천히 되돌아보며 눈물을 흘리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멀어져가며 뒤로 돌아보고 싶은 충동을 얻어올렸다. 잘 가. 마음속으로 마지막 작별을 읊은 뒤 저벅저벅 걸음을 계속했다. 누군가 내 손을 꽉 붙잡았다.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자. 그녀는 처음 보는 표정을 짓고 있는 별이가 서 있었다. 가지마. 난 당황한 채 그녀를 바라봤다. 그녀 역시 만만치 않게 당황한 모습이었다. 그 순간 몸이 굳은 채 움직이지 않았다. 어째서 여기에 있는 거지? 왜 가지 말라고 하는 거지? 어떻게 닿은 거지? 난 그녀와 맞잡은 손을 천천히 들어 올렸다. 어떻게? 나와 그녀는 당황을 숨기지 못한 채 서로를 바라보았다. 혼란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면서도 우리의 두 손은 서로를 꽉 잡고 있었다. 두 손의 힘이 약해지기 시작하고 이내 서로 잡은 손을 놓았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있는 힘껏 껴안았다. 어떻게 우리가 접촉할 수 있는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이 순간이 우리의 마지막 순간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었고 우리가 서로의 체온을 느낄 수 있는 순간 역시 이번이 마지막이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몸을 맞댄 채 영과 같은 몇 번을 그대로 서 있었다. 나를 감싸 안고 있던 그녀의 팔이 떨리는 게 느껴졌다. 그녀의 숨소리가 느껴졌다. 기다릴게. 천천히 해. 괜찮아. 시간은 많아. 기다릴게. 천천히 그녀의 호흡이 안정되는 게 느껴졌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를 감고 있던 팔을 놓았다. 네 말대로 역시 이별은 최악이야. 응, 그렇지. 우리는 마지막으로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다. 이제 갈게. 올라오는 눈물에 가까이서 참으며 있는 힘껏 미소를 지었다. 그녀 역시 늘 짓던 아름다운 미소를 지어 보이며 말했다. 안녕히 나의 마침표. 달광거리는 열차의 머리를 기대 창밖의 우주를 바라보았다. 아름다운 우주의 풍경이었다. 여전히 창밖을 보며 알 수 없는 막막함과 두려움이 느껴진다. 나도 언젠가 저 별들처럼 될 수 있을까? 하지만 이전처럼 답답한 느낌은 없다. 언제든지 내 마음속 깊은 은하수 사이에는 내가 있을 테니까. 4년 동안 다녔던 캠퍼스의 풍경이 점점 멀어지더니 이내 자취를 감추었다. 끝이자 새로운 시작. 당장 내일 할 일부터 정리해야겠네. 크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저 창 밖을 바라보며 눈을 감고 열차의 덜컹거림에 몸을 맡겼다. 대단원에 막이 내려도 이야기는 끝나지 않아. 창밖에는 우주가 있어. 한없이 물들은 너의 원고지. 기쁘다면 거짓말이겠지. 아쉽게도 결말이 찾아왔어. 너는 멀리 저 넓은 우주로 날아가야지. 찬란히 빛나러 우리 함께 만든 작품을 우주 스테이가 그렇게 열린 갈말이야. 열린 미래에서 상상하던 그 모든 걸 잃을 거야. 끝나지 않았어. 계속 뻗어갈 스토리. 멈춘 세상에서 늦은 서사에서 닿지 못했던 원경이 더
자, 우주공간 클리어했습니다. 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